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2023년 3월 고1 학력평가 독서 38번부터 42번까지의 지문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보시는 지문은 아무래도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잖아요. 그죠? 과학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 수능 모의고사형, 수능형 문제 지문은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문에서 추론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도 앞으로 저랑 또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푸시기 전에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 이제 이 지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글을 읽으신다면은 좀 더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눈들, 정보를 파악하는 눈들이 조금 더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가 7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들은 아마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맑고 화창한 날에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맑은 날에는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이유가 뒤에 나오거든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일단 첫 번째 화면에 반사된 햇빛과 그다음 화면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두 개의 빛이 있는 거죠. 화면에서 반사된 햇빛,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혼재될수록 이 혼재란 말은 섞인다입니다. 혼합할 때의 혼이거든요.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스마트폰이라 했을 때 일단은 두 개의 빛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뭐다? 햇빛에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빛과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다? 여기서 직접 화면에서 나오는 빛, 이 두 개의 빛이 섞일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바로 야외 시인성이 뭐냐 이거죠. 자,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답니다. 즉 여기는 지금 야외 시인성의 지금 정의를 설명을 했네요.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는 빛이 만약에 섞여서 내 눈에 들어올 때에는 여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야외 시인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에는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뭐겠습니까? 이 글에서 설명할 내용이겠죠.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는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이걸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문단 되겠습니다. 자, 1문단 중심 내용은요. 핵심 내용은 그거겠죠? 맑은 날 스마트폰 화면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나오겠죠. 이게 중심 문장이겠죠. 중심 내용이겠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은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답니다. 뭐라고요? 화면에 명암비가 높아야 한대요. 화면의 명암비가 높아야 한답니다. 얘가 높아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명암비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 그죠? 우리 명암이라는 게 밝음과 어둠이잖아요, 그죠?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의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랍니다. 숫자죠, 숫자.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걸 숫자로 표현하는 게 명암비라는 거죠. 그래서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나왔죠.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래요.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분자가 되겠죠. 분수로 표현한다면은. 그리고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는요. 분모가 되겠죠.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 휘도란 말 나서 휘도. 그럼 여기서 휘도는 뭐냐?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랍니다. 되겠습니까? 즉,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것을 흰색으로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것이 명암비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2000제곱미터당 CD, 2000CD라고 한답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2제곱미터당 CD랍니다. 그러면은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 2000 나누기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 2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스마트폰의 명암비는 1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명암비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죠? 흰색을 표현하는 휘도를 검은색 표현하는 휘도로 나누게 되면은 명암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문단 되겠습니다. 이 문단 중심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명암비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이게 이 문단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나왔죠. 그죠? 환경에 따라서 뭐로 구분한다?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로 다시 구분한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이 되겠죠. 그럼 설명이 이제 나오겠지, 뭔지. 자, 먼저 암실 명암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햇빛과 같이 외부 광이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랍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암실 명암비라고 합니다. 그때만 인식할 수 있는 명암비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이번에는요, 명실 명암비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다? 외부광이 존재할 때 그때의 명암비라고 합니다.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죠. 여기 명암이잖아. 명암. 밝음 명암. 밝을 명, 어두울 남이니까요. 여기는 햇빛이 없는 조건에서 오로지 화면의 빛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의 명암비를 암실 명암비라고 하고 영실 명암비는요. 외부광, 햇빛 같은 것들이겠죠. 그것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높여야 된다고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된다. 얘를 높여야 한다고 얘를 갖다. 이것을 위해서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죠? 결국 명암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을 높이거나
검은색을 낮춰야 되겠죠. 왜? 아까 우리가 이 문단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명암비는 뭐랬습니까? 명암비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명암비의 정의가 나왔었죠. 명암비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명암비를 높이려면요. 분자를 높이거나 아니면 분모를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다시 내려와서요. 그래서 다시 이를 위해서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명실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휘도를 흰색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거나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가 3문단 되겠습니다. 자, 3문단 주제는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명암비를 구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명암비를 구하는 게 다시 이 문단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흰색을 표현할 때, 그죠? 아,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그죠? 휘도를 누가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죠. 흰색을 표현하는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하는 휘도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얘를 높이든지 얘를 낮추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모와 이제 값은 반비례하니까 얘 둘이는 반비례하니까 그죠? 얘를 높이든지 얘를 낮추든지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문단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아까 있잖아. 명암비를 높이려면은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여야 되는데 OLED라고 하는 것의 단점이 뭐라고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회로가 있는 판이래요. 거기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해서 세 가지 색을 조합하네요. 다양한 색을 구현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은요. 해당 색깔의 휘도가 높아진대요. 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색깔의 빛을 이용하는데 그 대신에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인답니다. 그래야 휘도가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요.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게 되면은 강한 세기의 빛이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은 단축된다고 하네요. 단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쓰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그죠?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는 방법은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서는 편광판이라고 하는 걸 쓴답니다. 편광판. 그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위상지연 필름이라는 것을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외부광의 반사로 인해서 높아진 그래서 저 나오죠.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흰색 휘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 광의 반사로 인해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4문단 되겠고요. 4문단 중심 내용은요. O, LED, 흰색 표현의 한계와 표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OLED 흰색 표현의 한계와 표현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OLED 흰색 표현의 한계와 표현 방법. 자, 그 다음 5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단은 그림도 있네요.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내준 이유는요. 이거 보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 아까 위에서 나왔었잖아요. 편광판, 여기죠, 편광판.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인데, 자,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나아간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그죠? 빛은 뭐라고 했어요? 진행해 나가는 방향. 이쪽이죠, 이쪽.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빛을 진동하면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기, 화면상으로 표현하기 좀 힘들겠습니다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막 빛이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진동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진동하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진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나아간다. 이 상황이죠. 지금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는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상황이. 빛이 이제 편광판을 통과했네요. 편광판 보이십니까? 편광판 통과한 거. 통과하면은 중요한 표현.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는데요. 그 얘만 통과한다 이 말이지. 여기 보면 투과축이 있죠. 얘랑 뭐 한 거? 평행한 얘만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요 접합만. 이 빗면 알겠습니까? 요것만 통과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 한다? 요 판에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투과축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하나된답니다. 투과축과 수직으로 나가는 진동하는 빛은 다 막힌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에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색이 얘는 뭐 할 것이라고요? 이 얘의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5문단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밑에 6문단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5문단이고요. 5문단 중심 내용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6문단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지금 A가 나왔죠. A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41번 문제를 풀어야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여기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41번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제일 좋아요. 그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지문을 프린트로 보시고 저는 화면에는 41번에 있는 그림 띄워서 꼭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 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아까 읽었던 거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편광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요. 밖에는 지금 알겠나? 여러 가지 막 빛이 막 수직으로 그죠? 자, 보시면은 제가 화면 보시면은 빛의 진행 방향이 이렇습니다. 요거랑 수직인 무수하게 많은 빛들이 얘랑 수직으로 막 활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막 활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동해 나가면서. 그죠? 진동해 나가면서 막 활동을 가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뭐, 요 투과축, 그죠? 투과축. 이 투과축과 평행한 선형 편광만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 평광판에서 뭐 합니까?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얘만 통과하는 겁니다. 뭐랑? 투과축, 투과축 한번 그려볼게요. 투과축, 요 투과축과 평행한 이 선형 편광만 통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선형 편광은 위상 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자, 지났죠? 요 선이 지금 뭐합니까? 위상 지연 필름 여기 보이십니까? 위상 지연 필름을 지금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인 원형 편광으로 편광의 형태가 바뀐다. 그렇죠? 돌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원형 편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리를 해버리자면은 여기 지금 이 빛은 뭡니까? 선형 편광이고 여기 지금 빛은 뭐라고요? 원형 편광이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형 평광은 스마트폰의 내부 기판에 반사가 된 뒤, 그죠? 여기 보이시는 기판, 이 기판에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나서였죠? 반사가 된 뒤 다시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오다가 보이십니까? 또 오다가 여기를 이제 통과하겠죠. 여기를 갖다가. 그죠? 여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겠죠. 여기를 갖다가. 그래서 다시 위성지연 필름을 통과하여 선형 평광으로 바뀐대요. 그렇죠. 바뀌었죠. 선형 평광으로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다르지. 처음에 이 빛이 들어올 때랑 보이십니까? 지금 빛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선형 평광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에 남은 선형 평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서 편광판에 가로막히게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광판을 통과하려면 뭐랑 이 투과축과 일평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지금 얘는요. 들어올 때에 요 잘 보세요. 요 편광과 지금 뭐라고요? 얘는 지금 수직이에요. 수직. 그럼 얘는 통과를 하기 힘들겠죠. 요 투과축을 통과해야 되니까. 투과축 한번 그려볼게요. 얘랑 평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통과하거든요. 그 결과 기판에 반사되었던 외부광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둡게 만드는 거지. 어둡게 만드는 거죠.輝도를 낮추게 되는 거지. 명암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통과가 안 되니까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어두워지면은 검은색 표현할 때輝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즉, 어두워지니까 검은색을 표현할 때輝도가 많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은 명암비는 당연히 높아진다는 거지. 잘 고민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선생님께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문제 풀어봅시다. 41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A만 봐도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1번. 보기는 A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전짜리죠.
자, 첫 번째 자, 내려볼게요. 요거는 좀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거든요. 자, 1번.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무수하게 많은 빛이 밖에 있었습니다만은요. 얘만 통과하잖아. 그지?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은 진행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의 방향으로 진동한다. 빛은 원래 뭐랬어요? 빛은 또 그려볼까요? 빛은 항상 뭐 안 됐습니까?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막 퍼진다고 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원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로지 얘만 지금 통과하게 된 거지. 얘만. 저기 편광축과 평행한 애만.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원래 빛은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죠. 3번. B를 통해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서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예.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A에서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선형, 얘는 선형, 얘는 원형이잖아.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1번 답은 3번입니다. 같은 형태가 일단 아니잖아요. 둘이가. 당신은 눈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4번. 비다시를 거친 여기죠. 비다시를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그죠? 요거랑 다르다고 했잖아. 수직이라고 했잖아. 그죠? 맞고요. 5번. 비다시를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과축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41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6문단 다시 올라가고요. 6문단 내용 정리하고 7문단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좀 키우고요. 자, 따라서 6문단 중심 문장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으면은 이제 마지막 7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문단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일정 수준의 명암비 유지를 위해서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다짐이 있답니다. 자, 잘 보시면은요. OLED,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방금 봤던 기술들이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래요. 근데 편광판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한다? 스마트폰의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려면요, 빛의 세기를 여전히 높게 유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가 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를 할 수가 없답니다.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서 반사된 거잖아, 그지? 안에 들어가는 거 말고 표면에서 반사된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 저하도 방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 문단 중심 내용은요.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전망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시고, 자, 38번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햇빛은 진행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햇빛도 빛이잖아요. 아까도 봤잖아, 그림, 그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OLED는 네 가지의 색을 조합한다. 아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옆에 바로 보시면 네 번째 문단. 그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그죠? 2번 틀렸고요. 3번.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휘도는 낮아진다. 요거는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도, 화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빛의 양이 많으면 당연히 휘도는 높아지겠죠. 4번. 야외 시인성은 사물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야외 시인성 정의는 이 문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OLED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가 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7문단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거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외부광이 화면 외부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야외 시인성 저하는 아직까지 방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OLED가 또 외부광을 막는 그런 기능도 아닙니다. 그죠? 기판에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소자라고 했잖아요. OLED는요. 4번, 네 번째 문단에 있었잖아요. 네 번째 문단.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8번 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1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39번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은요, 여러분들, 거기 이 문단에 있는 기억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은 높아진다. 그렇죠? 세 번째 문단에 있었지. 명실 명암비는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높이면은 야외 시인성은 높아진답니다. 그 다음,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을수록 명암비가 높아집니까? 아니죠. 예. 흰색 표현할 때 휘도가 분자기 때문에 분자를 키우면 명암이 높아지겠지. 틀렸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명실명암비와 암실명암비를 나뉜다. 했었죠. 세 번째 문단 맨 첫 줄에 있습니다. 4번.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나눈다. 했었죠.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 5번.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명암비는 낮아진다. 그렇죠? 1문단 했습니다. 1문단. 마지막은 아니네요. 자,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니은의 이유 추론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문제에서 봤었는데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된대요. 왜? 편광판을 쓰면은. 그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려면요. 빛의 세기를 높게 해야 된대. 그죠? 빛의 세기를 높이면은 이제 휘도가 높아지게 되고 명암이 높아지니까요. 왜 높여야 될까요? 답은 3번이죠. 바로 편광판이 뭐하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 그림에서 빛을 막아버리니까 빛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답은 3번이라 보시면 되겠다. 다른 거는 특별히 될 게 없어요. 휘도의 조절 1번에 수명 길어져. 빛이 강할수록 수명 길어집니까? 빛의 세기를 높이면 수명은 짧아지죠, 오히려.
그 다음에 4번 명암비 계산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답은 그래서 3번이 제일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에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당 여기 1, 2, 3, 4, 5에 있는 단어들을 실제 본문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3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3번에 지금 C인데 아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했잖아. 구현한다가 고른달까요? 이 고르는 거니 색을 아니죠. 이거는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 그래서 고른다라는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부터 42번까지 기술 지문 한번 같이 봤는데 강의를 들으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서 알고 가길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